8월 2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2% 하락한 2662.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5% 하락한 756.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유일에너테크, 광진실업, 이엔셀, 오토엔, 이노시뮬레이션, 더테크놀로지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납품 준비에 돌입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첫 고객사는 글로벌 슈퍼카 업체들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삼성 SDI는 올해 상반기에 B샘플 개발을 완료하고 BMW와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의 럭셔리 슈퍼카 업체들에게 공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B샘플이란 최초의 A샘플을 기반으로 한 번 이상 개선 작업을 거친 후 제작되는 샘플입니다. B샘플을 공급했던 고객사에게는 보다 개선된 C샘플을 올해 안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C샘플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이며 상용화 수준인 C샘플까지 완료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어요. 전고체 관련주들의 경우 최근 전기차 화재 방지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각되었지만 상용화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해당 단독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로 확인되니 체크해 주시고요. 해당 소식에 삼성 SDI가 어제 GM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지속 부각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일에너테크는 그동안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라인에 쓰이는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해왔으며 작년부터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확장했다는 내용의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이번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어제 오후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며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주주환원 정책과 배터리 안전기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차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으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 수준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에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현대차는 장중 최고 3%대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이 중에서도 오토에는 현대차의 사내벤처에서 출발하여 차세대 소프트웨어 차량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아우르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메타버스 섹터입니다. 정부가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가상융합 사업자를 지원하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융합 사업 종사자가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일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드래곤플라이는 모바일 RPG 게임인 어비스메이트의 정식 서비스를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오는 10월 한국에 위고비를 출시하기로 하고 품질 관리와 유통을 담당할 협력 업체들과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제약사인 일라일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움직임으로 국내 출시를 단행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위고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라파스는 미국 식품의 약국의 자사 브랜드인 아크로패스 아크네 큐어 제품 등록이 완료됐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광진실업과 서울전자통신, YTN, 웰킵스 하이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엔셀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엔셀이 삼성 가문의 대대적인 유전병으로 알려지고 있는 샤르코 마리투스병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바이오 사업에서 삼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이엔셀이 신규 상장 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더테크놀로지는
어제 별다른 호재 없이 2연상에 성공했던 종목인데요. 장중에 딥테이크 관련주로 상승했다는 특징주가 붙으면서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더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아인시스 INC가 토탈 IT 서비스 및 AI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제닉은 최근 연이어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제닉이 아마존닷컴에 진출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해외 진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AB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유한양행이 렉나자의 승인으로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AB온 측이 자사의 폐암 신약 후보물질인 렉나자와 바바메킵의 병용 전략에도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대구백화점은 매각 주관사인 PMG 삼정회계법인의 명의로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한다고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매각은 9월 12일에 매수 의향서를 접수한 뒤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매각 대상은 지난 2021년 7월에 폐점한 대구 동성로 본점과 현대백화점에 임대 중인 대구 동구 신천동 대백 아울렛 그리고 동구 신서동에 있는 물류센터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큐라티스는 필리핀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큐라티스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고 감사이견 한정을 받으면서 계획했던 유상증자도 철회한 바 있는데요. 필리핀 기업의 인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빌레이저를 비롯한 일부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어제 장마감 후에는 산업부의 내년 첨단 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2배가량 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이 86% 증액되었고 전기차용 2차전지 화재 안정성 평가 시설 구축 예산도 82% 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빌레이저가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네요. 끝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고용량 투약군 3명에 대한 1년 관찰 결과를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발표한다고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